전 기자의 2025 최신 미스터리 파일.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한 수족관에서 과학적인 상식을 깬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하며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알이 나왔어요. 우리 상어 수족관에서 새 생명이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아니 상어들이 그럼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 수족관 안에서 짝짓기에 성공을 한 겁니까? 오래간만에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예. 근데 원래 그러라고 암수 같이 넣어놓지 않나요?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니 수족관이 생명을 다루는 데고 네. 생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놀랄 일입니까? 저는 약간 이게 놀라는 게 더 이상한데요. 놀랍게도 이 수족관에는 암컷 상어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만 있는데 지금 알이 부화했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믿기진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암컷 사이에서 알이 생겨요? 생물학적으로 암수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는 게 자연의 이치죠. 이 상식을 와장창 깨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암컷들 사이에서 태어난 미스테리한 상어 요코는요. 약 8개월 전 수족관들의 직원들이 발견한 알에서 부화했습니다. 수족관 관계자는 수조에 있던 암컷은 분명 3년 이상 수컷 상어와 접촉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코의 부활 자체가 미스테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을 본 과학자들은 수컷이 필요 없는 희귀한 번식 형태이거나 상어가 짝짓기를 한 후에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저장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의 과학적인 추측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남녀 관계는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라는 거야? 남이 없어요, 남이. 남이 없다고요. 남이 없다고. 네. 아니 당사자들만 알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당사자가 암컷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수족관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남녀 관계는 당사자. 아니, 남이 없다니까요. 암컷 상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상어 요코. 과연 그 수족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화 과정이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몽. 자, 오 기자의 미스터리 월드 투어.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심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약 3,300m 깊이의 깊은 바닷속으로 투입됐던 미 해양청의 해저 탐사 로봇. 그런데 아니, 저게 대체 뭐지? 난 처음 보는데. 나도 20년 동안 심해 연구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자, 바닷속에서 황금을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죠. 이거 뭐 누가 빠뜨렸겠지 뭐. 황금이야, 저게? 네. 각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일명 미스터리 황금알. 지름 10cm가량의 매끄러운 이 금색 표면은요. 발견 당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구멍이 살짝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이상한 거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정말 혹시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 아니야? 자, 흥분한 탐사대는 해저 탐사 로봇을 조종해 이 미스테리한 물체를 조심스럽게 찔러봤지만요. 부드러운 질감만 느껴질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바닷속에서 발견된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 정말 처음 보는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부드럽다니까 금은 확실히 아니네. 맞아요. 아, 금은 아니네, 그럼. 말랑말랑했어. 생물인가,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미스테리한 점은요. 이 물체를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건져냈는데 그랬는데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은 물 밖으로 나오자 와르르 구체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끄럽고 반짝거릴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성분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미스테리한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요. 그저 생물학적인 무언가라는 것밖에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심해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이 많기 때문에 신종 생물일 가능성도 높다는 가능성을 남겨뒀고요. 이 표본을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실로 가져가 새로운 종과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좀 더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3,000m 밑에서도 뭔가 사는구나.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좀 개체가 모여 있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게 정말 딱 하나만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어딘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요. 외계에서 온 생물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 심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황금알. 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칠레 미스터리 모모 실종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특종은 약 한 달 전 세상에 알려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칠레 북부 라세레나의 한 공립묘지. 이상하다. 왜 묘지 개수가 안 맞지? 안장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묘지는 어디 있는 거야? 유골은 또 어디로 간 거고? 유골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3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문서에 기록된 묘지 수와 실제 묘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 그 개수가 유골 한 구도 아니고 무려 15구나 해당한 겁니다. 어머. 한마디로 유골 15구가 감쪽같이 사라진 미스터리 유골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 칠레판 파묘네, 파묘. 파묘죠.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 15구면 사실 많은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뭐 신고를 했는데 아직 묻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어쩌다 하나는 그럴 수 있는데 15개는 좀 그럴 가능성 없잖아요. 자, 이 사라진 15구의 유골은 추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유골을 감췄다면 누가, 왜 그런 걸까요? 한 감사위원 관계자는 공동묘지 내부자가 유골을 몰래 팔아넘겼거나 누군가 유골을 훔쳐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부 유출 또는 단순 절도 사건에 초점을 맞췄지만요. 일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유골을 모셔놓고 의식을 거행한 겁니다. 사탄 숭배 의식에 분명히 연루돼 있어요. 일부 현지 주민과 SNS에선 사탄 숭배 의식과 관련한 묘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섬뜩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칠레와 멕시코에서 사탄 숭배자들의 의식을 위한 유골 훼손 및 절도 사례가 있었기에 사탄 숭배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내부 유출, 유골 도난, 사탄 의혹까지 확산된 가운데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를 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탄 숭배자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야, 근데 15구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후적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간 거지? 칠레 공동묘지 유골 실종 미스테리. 유골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30여 년간 수수께끼로 남은 모모의 정체. 자, 이번 미스터리 월드 투어는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6월, 6,0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조종사 트랙 스미스. 그런데 저기 땅에 뭐가 있어요? 자,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그 정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야, 나스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스카보다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좀 그림 같네요. 마치 원주민을 형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그림은 약 4.2km의 무척 큰 키와 전체 윤곽의 길이는 무려 28km. 야, 너무 거대하다 보니 대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올라가서 봐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상화입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그 나스카 지상화보다 더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스카에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실력 발휘한 것 같아요. 두 분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페루 나스카 사막에 새겨진 나스카 지상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새겨진 곳은 페루가 아니고요. 뭐야?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 야, 또 이분들이 날아다니셨구나. 저 그림분이 외계인 날아다니지. 이 그림은 호주 남부의 작은 마을인 마리 마을 인근 사막에서 발견. 마을 이름을 따 마리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요, 발견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작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렸는지는 오리무중. 저큰 땅에 저거 어떻게 그려? 자, 전문가들은 여러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끝에 이 그림의 형체는 1998년 5월 27일에서 6월 5일 사이
갑자기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에? 이 그림이 넓디 넓은 사막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당시 진행된 경찰의 정밀 조사 결과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와.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또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겨났다는 게 좀 이상하긴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저게 이상하긴 하네. 예. 응. 현재까지 약 30년 가까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마리맨의 원작자 찾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자, 마리맨의 주인님 어디 계신가요? 녹색남매는 어디서 왔을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13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어브 뉴버그의 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몸이 완전히 녹색이고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늑대 구덩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연대기 작가이자 수도원장이었던 랄프 오브 코게샬이 12세기에 쓴 저서에도 이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면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두 명 있었다.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녹색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또 표현 중에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이다 어허. 라는 말도 독특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1150년경 영국 서퍽주 울핀 마을에서 녹색 피부를 가진 2명의 아이가 늑대 덫에서 발견. 남매였던 두 아이는 낯선 옷차림에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한동안 음식을 완전히 거부, 오로지 콩만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럼 뭐 인간이 맞긴 한 거예요? 1년 뒤에 남자아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차차 적응해서 녹색 피부에서 하얀 피부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영어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운 소녀가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살던 세인트 마틴 땅은 황혼 때 말고는 해가 뜨지 않아요. 이곳에는 길을 잃었다가 종소리를 듣고 오게 됐어요. 황혼 때 말고는 해가 안 뜨는 땅이 뭐예요? 해가 안 지는 데는 있잖아. 뭐 저기 백야 네. 이런 이제 북유럽 같은 데는 안 뜨는 데도 있어? 피부색이 외계인 말고 녹색일 수가 있나요? 해가 안 뜬다 그랬잖아. 우주. 그치. 그죠? 아, 이 정도면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이 녹색남매의 정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주변 마을에 정착한 벨기에 플랑드르 이민자들의 자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과는 다른 낯선 의복 차림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몰랐을 수는 없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의복을. 그리고 말 한두 마디는 또 동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비슷한 말도 있잖아. 아예 못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녹색 피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또한 녹색 피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색소 침착으로 초록빛으로 보였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비소 중독이라 해도 피부가 분명하게 녹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뭐 녹색은 뭐 어디가 녹색이에요? 저런 거면 차라리 반점이 있었다고 하지 피부가 녹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녹색남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작가 로버트 버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녹색남매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우주에서 왔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기록. 거봐. 이에 녹색남매의 갑작스런 출현이 외계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외계인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잠시 등장해 역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녹색남매. 갑작스럽게 나타난 녹색남매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남매의 피부는 왜 녹색이었으며 그들이 말한 해가 뜨지 않는 세인트 마틴의 땅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모모에 묻힌 중국의 절세 미녀?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요, 미스터리한 무덤과 함께 무덤의 주인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무덤의 주인공은 그 미모가 너무도 빼어나서 경국지색이라 극찬받았던 중국 최고의 절세 미녀, 양귀비입니다. 중국 역사의 뭐 대표적인 미인 아니겠습니까? 양귀비가. 근데 무덤이 왜 미스터리한 겁니까? 아하. 자, 양귀비의 무덤이 미스터리한 이유. 무덤의 위치가 다름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중국이 아닌 일본에 양귀비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양귀비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당나라 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갑자기 왜 일본에 들어와요? 중국 역사가 기록하는 양귀비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던 당의 황제 현종. 이로 인해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피난 도중 성난 군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한 현종. 결국 756년 양귀비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귀비가 자결을 앞둔 순간 아름다운 양귀비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옆에 있던 궁녀에게 양귀비의 옷을 입혀서 대신 죽게 했다는 게야.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까지 피신, 이후 후손까지 남기며 오래 살다가 끝내 일본에 묻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건 양귀비 시신의 행방이 미스터리하다는 건데요. 그녀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중국 마웨이포에 양귀비 묘가 실제하지만 양귀비의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장식품 등을 묻은 의관총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았는데요. 정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라면 일본에 조성된 양귀비의 묘가 진짜 그녀의 묘일 확률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무덤을 파보지 않는 한. 그녀의 마지막 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존재하는 그녀의 무덤 중 진짜 양귀비가 잠든 곳은 어딜까요? 반고은 자살하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그간 정신병력을 앓던 반 고흐가 자신에게 총을 겨눠서 자살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90년 7월 27일 프랑스의 한 농촌 보리밭에서 들린 총성. 그런데 그 총은 과연 반 고흐가 스스로를 저격한 게 맞을까요? 어쩌면 타살일지도 모른다면요? 아니 근데 뭐 반고흐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건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부터 반 고흐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흐 죽음이 미스터리한 첫 번째 이유, 목격자가 없다. 분명히 총성은 엄청난 괴음을 내는데 당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수상하지 않나요? 또한 당시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쏜 뒤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 약 30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죽기로 결심을 했다면 힘겹게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더군다나 고흐가 자신에게 쐈다고 추정되는 그 총, 마치 누군가 가져가기라도 한 듯 감쪽같이 사라졌다가요. 고흐 사후 75년 뒤늦게 한 들판에서 녹슨 채 발견됐습니다. 우와. 자, 그렇다면 만약 고흐가 자살이 아니라면 과연 고흐를 누가 죽인 걸까요? 야, 이것도 특이하네.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 와서 고통을 겪다 죽냐고. 반고흐의 죽음을 파헤쳐온 한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놀랍게도 총의 주인은 반고흐가 아니라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르네 세크레탕.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르네가 우발적으로 총을 쐈고 그대로 반고흐가 총을 맞은 것이라 추측. 이후 소년의 미래를 생각했던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가장했던 게 아닐까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한 르네.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사건 전날 고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감을 주문하는가 하면 보리밭에 나갈 때 화구를 짊어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즉 예술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데 왜 자살을 하겠냐는 것이죠.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맞아. 보통 정리를 하지 물건을 더 사진 않잖아요. 그죠? 고흐에게 박힌 총알 한 발, 고흐의 죽음에 얽힌 진실 무엇일까요? 그 총알은 누구의 손에서 발사된 걸까요?